멸공. 지금 한국에서 이거 형님들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거 주식 좋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자, 한국에서 스타링크, 한국형 스타링크를 지금 개발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형님들. 한국형 스타링크를 한국이 일론 머스크가 약 6,000개인가? 6,000개인가 2,000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수천 개의 위성을, 적어도 위성을 띄워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은 이제 2개 쏘아 올린대요. 그럼 2개 쏘아 올리면 한국이 수천 개로 깐다는 거냐? 아닙니다. 한국이 2개를 시험적으로 발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의 스타링크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곱하기 2배다. 그리고 전파 방출량이 4배 이상 된다. 그런 거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대한민국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산악, 그리고 고산, 험지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2개를 쏘아 올리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잘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위성, 적어도 위성에 들어가는 스타링크, 한국형 스타링크에 들어가는 이 부품을 나중에, 그렇죠,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위한 일종의 샘플이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타링크의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KT가 될지 한국 우주 항공 산업이 될지 주체가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KT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KT는 결국은 나중에 스타링크와 서로 동업을 할 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KT에서, SK에서 아이폰을 통신사 휴대폰으로 판매를 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통신사 휴대폰을 KT가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잖아. SKT가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잖아. 만들어 놓은 애플의 아이폰을 자기네들이 통신사 휴대폰으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타링크도 나중에 SK 스타링크 상품 1, 2, 3, 4, 5, KT 스타링크 상품 1, 2, 3, 4, 5 이런 식으로 통신용 상품으로 재판매용으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형님들 아이폰 작업제 폰 사면은 그냥 애플 매장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나 작업제용으로 나는 스타링크 내가 직접 구독해서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스타링크 코리아에서 직접 사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나는 약정도 해야 되고 요금도 좀 싸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SKT나 KT를 이용해서 약정 요금제로 해서 장비도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쓰는 거. 그게 더 좋다. 그럼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케팅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지금 한국에서 제2의 스타링크를, 한국형 스타링크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위성 2개를 쏘아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 위성 2개를 쏘아 올리면은 그 위성은 기존에 우리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점, 즉 딜레이, 미리세컨드가 어떻고 뭐 핑이 어떻고, 사실 핑 값이 많이 떨어져요. 지연율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의 단점이에요, 그게.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쏘아 올리는 거는 그 스타링크의 단점을 보완해서 아주 낮은 지연율과, 그리고 지금 스타링크가 가지고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른 주파수 대역대를 이용해서 더 강한 신호를 어떠한 지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금 현재 산이 이렇게 있어. 그지? 근데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위성이 여기 있으면 형님들 안 잡혀. 위성이 여기 있으면 안 잡힌다고. 그럼 위성이 또 여기 한 게 있어. 그러면은 안 잡힌다고, 여기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한국형 위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국형 위성은 어떻게 이 사각지대를 돌파를 하느냐? 바로 저주파예요, 저주파. 즉, 낮은 주파수 영역대를 이용해서 높은 주파수 영역대와, 높은 주파수 영역대는 직진성이 좋죠. 낮은 주파수 영역대는 장애물을 뚫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주파수 영역대를 동시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킨다. 그게 지금 한국 아마 그 통신위성에 지금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전 세계적으로 형님들 어디 모하비 사막같이 사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사막만 있고 평지만 있으면은 호주나 이런 데 같이 뭐 사막과 평지로만 이루어진 것 같으면은 일론 머스크가 있는 스타링크 정말 최적의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에요. 산 없고 평지만 있는 나라. 몽골 이런 데.
근데 우리나라나 네팔이나 이런 서유럽 이런 쪽으로는 산이 많고 동유럽도 마찬가지. 산 지형이 험한 곳일수록 이 스타링크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타링크는 세계 어디를 가도 되냐? 그래서 이 스타링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선박이에요. 왜? 바다는 산이 없잖아. 그래서 배에서 이게 아마 가장 높은 요금대가 40만 원인가 50만 원대 요금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웬만한 배에는 다 스타링크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뉴스도 보고 다 한대요 이제. 그래서 형님들 한국에서 지금 만드는 건 기존에 일론 머스크가 써올린 스타링크의 적어도 위성이 아닌 그거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펜티엄 CPU를 스타링크에 장착을 해놨다면 한국형 스타링크 2에 들어가는 CPU는 i5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일반 사무용 PC에 들어가는 펜티엄 CPU가 아닌 i5 정도 게임용 CPU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모듈화를 시켜서 이거를 스타링크에 납품하려고 하는 일종의 샘플이다. 영업용이다. 한국은 절대 블루링크 같이 많은 위성을 띄울 수 없어요. 그 회사 위성 띄우다가 망해요. 그러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모듈화 시켜서 단순화, 안정화, 모듈화를 시켜서 그걸 어디다? 그렇지. 스타링크에 납품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영업 전략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한국은 이런 걸 잘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 스타링크 그 위성에는 얼마나 많은 PCB 기판이 들어갈까요? 그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특성상 하나의 기판에 모든 걸 다 넣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안에 보면은 테슬라 차 구조 자체가 전부 모듈화가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중앙 처리 장치 하나를 두고 모든 게 하나씩 거기에 연결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나 뭐 벤츠나 BMW 같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센서라든지 이런 계통의 롬이 따로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는 말 그대로 컴퓨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시스템이에요. 일종의 태블릿이라고 보면 돼요. 태블릿. 그런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먹힐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이 영업 전략을 잘 바꾼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통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저걸 다 통째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대통령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당시 누구를 불렀더라? 하여튼 불러서 야 이거 왜 안 되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게 이 통으로 다 만드는 게 어렵고 그거를 우리가 연구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사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야 그걸 굳이 통째로 다 해도 다 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차로 치면은 타이어만 잘 만들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가 타이어를 납품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거 잘 만들어서 또 납품하고 그 다음 거 또 잘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렇게 야곱야곱 먹으면 안 되나? 굳이 통으로 해야 되나?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어떤 작업에 들어가냐? 바로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강한 피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한때 엔진을 수출도 했었어요. 현대에서.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업의 모듈화거든요. 기업의 모듈화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봐봐. 삼성 메모리. 삼성이 컴퓨터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 삼성은 옛날에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베이직 컴퓨터, SPC 시리즈로 대한민국 사무실에 가면 전부 삼성이나 IBM이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IBM보다 뒤처졌지만은 그때 당시 그 정부에서 삼성 살리게 해가지고 지원금을 되게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삼성 그 SPC 시리즈 PC들을 베이직 PC들을 사실은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아니 굳이 우리가 컴퓨터를 통째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삼성이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이제 옛날에는 형님들 카트리지를 해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읽어오고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삐삐삐삐삐삐삐삐 삐또 그러면은 화면에 도트 그래픽으로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게임이 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아니, 웃기지 지금은. 이 형님들 대한민국에 컴퓨터 처음 나올 때 썼던 사람이야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형님들, 그렇게 해서 삼성은 메모리, SSD 이렇게 메모리 관련된 곳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삼성이 만드는 PC가 안 팔려 잘. 그래서 삼성은 사실 똑같은 스펙의 똑같은 삼성 컴퓨터는 우리가 조립해서 쓰는 것보다 가격대가 30%에서 40% 비싸요. 근데 왜 삼성은 그런 컴퓨터를 계속 만드느냐? 바로 기업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됐어요. 조립 PC는. 무자료 PC들이 많았지.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 기업이나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업에서 사야 돼.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이 만든 사무용 PC들은 전부 회사에 납품을 하기 위한 납품 오더예요. 그 납품용 삼성에서 만드는 PC를 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스펙이 있는데 삼성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밖에 쓰지 않느냐? 우리가 저걸 부족한 게 있다. 형님들이 모르는 사실. 삼성 생산 라인에 직접 오더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어떤 기능은 빼주세요. 어떤 기능은 추가해주세요. 해서 500대 이상 주문을 할 때에는 삼성 생산 PC 생산 라인에서 그 500대를 계약을 해줍니다. 모르셨죠? 내가 원하는 스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삼성이 꾸준히 PC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이나 사무실에 납품을 하기 위한 관공서 납품용으로 이용이 됐지만, 이제는 개인 사업자든 그 다음에 용산에서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 이런 그 조립 PC도 이제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삼성의 물량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삼성은 그걸 만들어서 자기 회사에만 깔아도 본전은 한다. 자, 어쨌든 형님들 그렇게 해서 모듈화를 시작한 겁니다. 그 모듈화를 바로 이 위성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1세대 그리고 현대자동차 1세대, 우리 터치 스크린 눌렀을 때 터치 스크린이 달린 자동차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옛날 우리 터치 스크린 어땠습니까? 터치 스크린 누르면은 한 거짓말 좀 보태면은 한 5초 지나야지 반응했죠. 그죠? 옛날 우리 처음에 자동차에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나왔을 때 한 5분 걸렸어요. 5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형님들 0.5초의 딜레이도 답답하다 그러잖아. 근데 테슬라 이렇게 해보면은요, 테슬라가 요번에 이제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좋아졌지만은 그전 테슬라들은 딜레이가 약 1초 가깝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신 모듈을 올리겠다는 거는 그런 딜레이를 우리는 적발시키겠다는 거예요. 즉시 발동하게 만들겠다.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바로 내가 원하는 메뉴가 딱 나오게.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 부위.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저는 이거 한국이 이거 되게 잘 팠다 보거든.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 특히 IT 관련한 기업들은 이제는요,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 타겟이 돼야 돼요. 즉 일론 머스크를 위한 제품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리는 로켓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 로켓을 우주로만 보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로켓에 사람을 태운다면, 왜? 수직 이착륙을 하잖아. 아니 형님들 봐봐. 자, 얘가 이렇게 이륙을 해. 그지? 여기에서 이렇게 이륙을 해. 여기가 땅이고 이렇게 이륙을 해서 얘가 착륙할 때 이렇게 착륙하면 이거 사고지. 아이씨, 일론 머스크가 쏘올린 로켓가 이렇게 생겼어. 오징어가 아니고. 자, 얘가 착륙할 때 어떻게 해? 대가리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돼? 사람 다 죽잖아. 그런데 일론이 뭘 해냈어요 이번에? 바로 역추력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러면 형님 생각해봐. 여기 대가리에 여기 사람을 실으면 어떻게 돼? 위성 대신 사람을 실으면, 여기에 형님들 위성 대신에 사람을 실으면은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30분이면 가요. 출퇴근할 수 있어. 출퇴근.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듯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출퇴근할 수 있다고. 왜 사람들은 로켓으로만 쓰려고 할까? 일론 머스크의 계획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형님들 지구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대기권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뿅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뿅 가서 여기서 뿅
세종에서 일로 내려. 이 시간이 30. 아니 씨. 비행기는 가까운 거리만 타는 거야. 형님들 가까운 거리는 마을버스 타지. 그 마을버스가 사라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어중간한 거리. 택시 타면 요거도 먹고. 그렇다고 걸어가려니 멀고. 그럴 때 타는 게 뭐야? 마을버스. 결국 비행기는 마을버스로 전락을 할 겁니다. 결국 형님들은 이제 그래? 그러면 나 여기 9시쯤 출발할게 해서 9시에 출발해서 보딩하고 로켓 타고 한 11시 로켓 타면은 12시 전에 도착하고 그리고 보딩하고 그 체크인하고 나오면은 한 1시쯤 되겠네. 그 워싱턴 공항에서 택시 타고 어디로 간다? 스테이크 잘하는지 점심시간에 딱 도착하네. 씨. 그냥 내 망상이야 망상. 형님들 무슨 망상 이야기 하는데 또 주식 이야기해? 그냥 좀 참어. 그냥 현대 삼성 그 다음에 모듈 원자로 요걸로 그냥 만족해줘. 뭔 욕심이 이렇게 많어. 일론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가격이 아니고요 이코노미 가격이랬습니다. 형님 이코노미 가격 엄청 싼 값 해준다 했어요. 뭐 미국 가는데 한 200만 원이면은 미국 가는 거지. 아이씨 참. 형님 형님들 저 점심 방송은요 오늘 점심은 여기 저 기장에서 방송하고요. 형님들 저 저녁 방송은요 LA에서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LA에서 뵙겠습니다. 아디오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나 LA에다가 사무실 하나 내야 되겠어. 자 점심 방송 기장에서 마치고 저녁 방송은 LA에서 뵙겠습니다. 상상력은 좋은 거라고 형님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했어요. 이미 시험 테스트 하던 중입니다. 버리가르님 멤버십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빨리 눈치 빠른 중소기업들은 빨리 개발해야죠. 이륙할 때 그 엄청난 수천 킬로의 속도로 솟아오르는 그 압을 견딜 수 있는 인체 공학적 무중력 의자를 빨리 개발해야 돼요. 우주선용 시트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나중에 자동차에도 변형해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트 개발하는 회사라면은 틈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도록 할 겁니다. 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편차가 커요. 많은 사람들이 의자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죠. 의자는요 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다 앉아보고 제가 사용해본 의자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는 시디즈가 제일 잘 맞았어요. 그리고 시디즈에도 종류가 많죠. 저는 메쉬 의자가 제일 저한테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메쉬 의자만 지금 2번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 얄라구진 이름의 의자들도 많아요. 200만원짜리도 있고 250만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 의자들은 제가 사용했을 때 제가 쓰고자 하는 어떤 용도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물을 보는, 내가 만약에 사물을 위주로 하거나 영상 편집을 위주로 한다 했으면 아마 그 의자가 저한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게임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시청을 하거나 안 그러면은 드라마 요약본을 보거나 이런 유튜브 어떤 시청 위주나 게임 위주의 의자로서는 지금 제 체형에는 시디즈가 제일 잘 맞더라. 그렇지 형님. 메쉬는요 봐봐 이 시디즈 의자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봐봐요 여기가 메쉬야 메쉬. 그러니까 모기장 같은 걸로 되어 있다고. 모기장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형님들 서큘레이터 있죠. 미니 서큘레이터. 미니 서큘레이터를 대가리를 이렇게 들어서 바람을 이쪽으로 나가게 하잖아. 와 형님들 통풍 시트 없으면 안 되죠. 운전할 때 엄청 시원하잖아. 통풍 시트 켜놓으면 그게 바람이 세서 시원한 게 아니야. 밑에서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면은 에어컨의 찬바람을 시트 안에 있는 팬이 엉덩이에 쏘아주기 때문에 바람을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시원한 거거든. 방에 에어컨 틀어놓고 밑에 이거 쏘아 올리잖아. 와 대박이야 대박. 이거 형님 서큘레이터 미니 선풍기도 돼요. 선풍기도 돼요. 진짜 좋아 이거. 그래서 제가 메쉬를 좋아합니다. 그래 맞아. 허먼 밀러도 있었고 허먼 밀러는 아직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걔는 생긴 게 어쨌든 저는 제 체형에는 그나마 시디즈가 좋았다.
그리고 가끔씩 저 컴퓨터 책상은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높낮이 조절되는 거 쓰느냐 뭐 이러는데, 저는 제 컴퓨터 책상은 그 형님 이케아에서 6인용 식탁을 사서 저는 컴퓨터 책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식탁이 죽여요. 제일 튼튼하고 삐그덕삐그덕 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뭐 모듈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모니터가 너무 커. 모니터가 너무 커서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책상이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사진 보여줬죠? 저는 식탁을 이케아에서 사가지고 그때 20몇만 원인가? 주고 사서 그 식탁을 쓰고 있는데, 와, 이거 죽입니다, 형님.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밑에 테니스공 딱 끼워 놓고 쓰면은 장판이나 안 그러면은 이 마루바닥, 강화마루나 이런데 손상도 안 가고 정말 좋아요. 테니스공 이용만 해줘. 그거 다이소 가면은 팔잖아, 테니스공. 거기에 딱 끼워서 쓰면 돼요. 자, 오늘 점심 때 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싶었거든. 생활. 근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지금 미국의 경제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대한민국 좌파 언론과 그다음에 국제 좌파 언론들은 어떻게 연대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가 자꾸 폭락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미국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지금 소비 심리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미국 경제가 활동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피셜로는 어떤 것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이 좌파들이 말하는 이 선동식 언론, 그렇다 하더라, 어디에 따르면, 이런 내용 가지고 부끄러워서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 방송에서는요, 굉장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이렇게 표현합시다. 미국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일하는 뻐꾸기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제보가 오늘 올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 뻐꾸기를 통한 내용을 제가 오늘 오후에 정리를 좀 해서, 그거 저녁에 김민석 관련한 거예요. 김민석 관련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왜 이런 경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이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그죠? 한국의 산업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듈화 전략은 정말 생각 잘했다. 아마 투자 대비 우리가 거둬들이는 게 생각보다 많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세계의 미래가 될 거예요. 지금 뭐 일종의 루머입니다, 이거는. 루머는 뭐냐? 기존에 우리가 중국 그 태양광 모듈과 그 다음에 이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로 전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전환되는 걸 태양의 예를 들어서 일정량 1이라는 태양열을 받았을 때 0.01만큼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었다면은,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지금 그 똑같은 태양광을 가지고 지금 중국 모듈에 10배 이상의 전기를 집진시키는 방식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은 정말 가정에서는 정말 태양광 패널을 하나 달아놓으면은 가정에 있는 모든 에어컨부터 다 돌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태양광이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 게 있는데, 자꾸 장유사 숙청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디서 들어요? 내가 지금 장유사 숙청 관련해서 어제 밤부터 계속 찾아보는데, 참 진짜. 좀 형님들 좀 찾아보세요. 좀 찾아보세요. 그런 거 내한테 물어보기 전에. 장유사가 숙청됐으면은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지금 자료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려는데, 무슨 뭐 중국, 자유의 중국 뭐 해산는 그 이상한 그 찌라시 뉴스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장유사 다루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뭐 나한테 물어봐.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숙청됐는지. 나는 장유사가 숙청됐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없어.
그리고 형님들 저를요 세피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 같이 맨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 유튜브나 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는 유튜브 그냥 그 드라마 요약본 판사 이한영 이런 드라마 요약본밖에 안 봐. 나는 정치 유튜브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전제를 내가 형님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딱 설명해 줄게. 중국의 군인들을 그러니까 중국 군부에서 최고 오야봉이 장유샤라고 보면 돼요. 장유샤는 시진핑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내각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인들이 장유샤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거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좀 찾아봐라 좀. 찾아보면은 얼마나 형님들이 허황된 뉴스에 끌려다니는지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망상들은 형님들 결과가 있잖아. 나는 결과가 있는 망상을 하잖아. 어디에서 뜬금없는 더도 봇도 없는 그런 이상한 대만 찌라시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자 웃자라고 하이라이트 형님이 저 써놨네. 재미나이가 답변했대. 장유사 부주석이 공식적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도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아 진짜야? 러브 형님 진짜? 이혜훈이 지명철에 한 거 맞아? 속보 뜬 거 있는가 형님들 빨리 체크해보세요. 야 이거 야 이거 내 망상이 또 맞아 들어가네. 제가 뭐랬어요? 이혜훈이 아이고 혜훈아 어떡하노. 너 이제 정치 인생 끝나버렸네. 이제 수사까지 받아야 될 판이네. 제가 그랬죠 형님들. 자 이재명이 이혜훈을 인용하면 어떻게 된다? 인재에 이제 발굴 폭이 넓어질 거랬죠. 왜? 이 정도 범죄를 저지른 애가 장관이 되면은 앞으로는 살인만 안 하면은 다 장관 될 수 있다고. 그 여론의 폭풍을 이재명이 견딜 수 있을까? 못 견뎌. 그러면은 이혜훈은 결국 이재명한테 신나게 야 이재명이 이혜훈의 적을 몰랐을까? 김현지가 현지가 그 정도로 바볼까? 현지가 그 정도로 바볼까? 어느 정도 현지가 데이터를 수집했고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사이다 결말은 뭐냐? 이혜훈이가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이재명 밑에 쪼르르르 까가 달려붙었는데 이혜훈이가 이재명한테 개같이 버림을 당하면은 이거같이 좋은 결말이 없는데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수사까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좌파 커뮤에서 열심히 박가리 해주신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혜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 폭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혜훈을 임명을 제고해달라 하는 박가리 글들을 엄청나게 쓰셨어요. 아마 조만간 이혜훈의 자식 문제 거론될 겁니다. 그리고 이혜훈의 자식의 학력,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정치 자금 이제 하나씩 터질 거예요. 그런데 100%는 다 안 터질 겁니다. 왜? 자, 이혜훈이가 스스로 물러났다면은 단 하나도 이슈화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정치인들은 일종의 그거를 상대가 자기 어떤 그 선택을 해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춰주는 거거든. 그래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뭐 고발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깊게 수사를 안 하는데 이혜훈은 지금 상황이 달라요. 이혜훈은 지금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텼고 결국 이재명이 철회한 거예요. 이재명이 철회한 거라서 이혜훈은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0% 정도는 탈탈 틀릴 거예요. 참 어떻게 또 이게 이렇게 또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면은 민주당에서도 개같이 버림받는다 했죠. 결국은 버림당했어.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형님들. 여의도 연구원은 쉬지 않고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철회했다는 거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민주연구원이지. 죄송합니다. 자, 민주연구원에서 그 여론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보통 거기는 여론조사를 1000명, 2000명 하는 게 아니고요. 10,000명대로 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여론을 참고를 하는데 형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는 거는 그 연구원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애매할 때는 밀어붙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뭔가 이재명에게 안 좋게 나온다, 민주당에게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스리슬쩍 발을 뺍니다. 그러면은 여론이 안 좋구나, 여론이 애매하구나, 그런 거를 형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점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방송에서는요, 오늘 미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김민석이 거기에서 어떤 뉘앙스의 말을 했는지 이제 미 국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뻐꾸기가 그 자료를 보내줄 겁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저녁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이해훈의 지명철회 오늘 점심은 뭐다? 그렇죠. 저는 국수 먹으러 갑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